주의하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켜 신속히 대피합니다. 어디서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해 위급한 사람의 구조를 돕습니다. 예측하기 가장 힘든 인류 최대의 재난 지진.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만 잘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기상청은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열, 의식 저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주위 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집 주방에서 일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풍경들이 590억 원 저것이야. 현재 우리 돈으론 절대 무리다. 자이언 토탈 낙찰자는 저도 여기서 자겠습니다. 야만 더 좋아하자. 차라리 여기서 지지고 뽑고 상무가 밥 붙어보셔. 제정신이야 풍수? 어머니 진짜 나랑 안 맞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권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올 하반기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재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주던 걸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포함되면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엔 어르신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늘려 모두 60만 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는데 우선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가맹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절 불가피론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인도 싱가포르 순방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다소 굳은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위에 10.9% 인상안을 존중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특히 인상 속도 자체가 기계적 목표는 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현실론을 강조한 말인데 사실상 속도 조절 공식화인 셈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을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임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등에서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이행 과정에서 만일 기무사와 각급 부대 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이 짜일 수도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 활동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군 내부에서 오간 계엄령 관련 문서와 보고를 모두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건에 거론된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가 대상입니다.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수사를 도와주는 일종의 증거보전 명령 같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5시간 만에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소집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관련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최단 시간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건은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각 부대 사이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나 전파, 교신 정황이 확인될지 여부입니다. 기무사 문건을 중심으로 각급 부대가 세부 계획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흔적이 포착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간부 최소 3명을 수사 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합성수지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은 곳이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은 4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불길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의 한 합성수지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고무류와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며 불길은 순식간에 3,800제곱미터 규모 공장 4개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공장에 불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인근 공장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사이사이에 영세한 소규모 입주자들이 있고 급격하게 폭사열로 주변 쪽으로 가연물이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대원을 1차적으로 안전지역까지 철수시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이 일대 105가구가 잠시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과 기숙사에서 대피한 노동자 30여 명과 화재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뻘짓하면서 크게 소리가 나갖고 저희들은 기숙사 나와보고 야간자들이 진압하고 있었는데 안내가 소방서를 불렀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의 가건물 형태의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쯤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실험실에서 불이 나 29살 정모 씨 등 대학생 2명이 다치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실험하려 책상에 올려둔 약품이 폭발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폭염의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나흘 동안 온열 질환자가 285명이나 발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신고된 온열 환자는 551명이며 이 중에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500명으로 이 가운데 40%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논밭과 작업장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위로 노면이 솟아오르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됐던 서해안 고속도로가 1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새벽 6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순산터널 근처 도로 보수 작업을 마치고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팽창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편도 3차로 전체를 통제한 뒤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은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4시간여에 걸쳐 1대1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갖고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가진 회담 상황을 푸틴 대통령에게 자세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sure that President Putin and Russia want very much to end that problem. Going to work with us, and I appreciate that commitment.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점차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의 정신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6년 미 대선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푸틴 대통령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Больше ерунды труд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сто. Просто труд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Выбросите, пожалуйста, эту шелуху из головы.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조사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가까운 장래에 자주 만나자는 약속 외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충남 당진항에 쌓여있는 라돈 매트리스가 현장에서 해체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송화읍 고대리 주민 50여 명은 어제 저녁 마을에 관해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마을 관계자는 라돈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 안전성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제3의 장소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는 17,000여 개의 매트리스를 신속하게 해체할 계획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엔 이렇게 별도의 아동방송 시간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아동 만화 영화를 방영하곤 하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봉변당한 거북이란 제목의 만화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딱딱한 등껍질을 믿고 잠시 경계심을 풀고 있던 거북이. 거북이가 어디 갔을까? 약점을 알아챈 독수리가 껍질이 없는 배 쪽으로 공격하겠다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낡은 놈아! 이게 아직도 속을 살아서 죽이기가 풀렁풀.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뻔한 거북이는 작은 벌새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거북아, 오늘은 독수리 놈이 달려들었지만 내일은 또 어떤 모수가 동비될지 몰라. 그러니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살자. 응, 알겠어. 또 다른 만화입니다. 가뭄이 심해 목이 타는 참개 형제들. 외가리가 나타나 강에서 떠왔다며 물을 먹여주더니 강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세상에 왁스 아저씨보다 더 좋은 아저씨가 또 있을까? 알고 보니 외가리의 선인은 가짜. 몽땅 잡아먹기 위해 참개 형제를 속인 겁니다. 명심해. 나쁜 놈들의 선심이 넘어가면 긴다리처럼 죽고 말아. 어떻게 하나 제 힘으로 난간을 뚫고 나가야 해. 결국 다른 강을 찾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땅을 파기 시작해 물 나오는 곳을 찾아냈다는 게 결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체제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물 캐릭터를 내세워 외부 세계에 대한 경각심, 자력갱생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를 학습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런 만화 영화를 제작한 조선 4.16 아동영화 촬영소란 곳에는 김일성 훈장을 수여했고 제작 참가자들에겐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같은 칭호도 붙여주며 대우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매도에 나서며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9포인트 하락한 2300.7을, 코스닥은 1.77포인트 내린 823.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340억 원, 696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90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화학과 의료정밀이 내리고 있고 종이 목재도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화학주가 일제히 밀리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선가 상승이 부진하다는 분석에 내리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도 외국계 매도에 밀려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오늘은 항공주가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6원 내린 1127.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삼복 중 첫 번째 복인 초복입니다. 보통 초복부터가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는 시기인데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써 지치게 됩니다. 덥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경북 영천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전국도 35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숙면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 피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 과격한 운동 역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과 영남 지방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폭염은 한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그럼 17에? 제가 아직 17이라서. 내 초코! 서른이지만 17입니다. 7월 23일 첫 방송. 저게 판사냐 영화치냐 이게 재판이야? 이게 대한민국 법이야? 선고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7월 25일 첫 방송. 도대체 나 몇 번을 속이는 거야? 너무 그렇게 결과만 보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알아주면 안 될까? 기억나? 5년 전. 나 완전 최악이었을 때. 그때 그 공항에 홍담 씨가 있었대. 그때 그 꼴을 다 봤대. 감동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너인 거잖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인 거잖아. 내가 보여? 그럼 내가 보고 있다는 건 느껴져? 영어 교육기업 대표이사지가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여유. 스포츠 감독. 와인 소믈리에. 와. 마음속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Yes or no. 한번 적극적으로 내가 해봐도 되겠다. 마음이 확실히 정해질 것 같아요. 연애할 땐 안 그럴게요. 열심히 해서 오면은 받아주실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좀 충격 먹었어요.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내일 새벽부터 이 집 주방에서 일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풍경들이 590억은 저것이야. 현재 우리 돈으론 절대 무리다. 자이언트 호텔 낙찰자는 저도 여기서 자겠습니다. 야만 도주하자. 차라리 여기서 지지고 뽑고 성모가 밥 붙어보셔. 제정신이야 풍수? 어머니 진짜 나랑 안 맞아. 오늘은 너무 덥다. 지선아! 선배. 땀 냄새. 어쩌지? 탈취 기능 추가된 다우니. 땀 흘리는 순간에도 문지르면 냄새 쏙쏙 향기 톡톡. 상쾌한 다우니. 빨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흰 옷도 아이들 행동에도 빨래 안심하세요. 표백은 물론 얼룩까지 싹. 우리 집 빨래 솔루션 유한젠 멀티액션.